안녕하세요. 신비한 지식입니다. 오늘은 당신에게 한 가지 이상한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분명히 매일 침대에 눕는데 왜 어떤 날은 아침이 더 무겁고 어떤 날은 조금 가벼울까요? 같은 침대, 같은 베개, 비슷한 수면 시간인데도 몸의 느낌은 달라집니다. 그 차이를 우리는 보통 컨디션이라고 부르며 넘기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단어는 조금 잔인해집니다. 컨디션이란 말 뒤에 관절의 뻣뻣함, 허리의 묵직함, 새벽에 깨는 횟수,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가 같이 붙어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당신이 놓치기 쉬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침대는 쉬는 장소이지만 당신의 몸은 눕는 순간부터 쉬는 게 아닙니다. 몸은 쉬기 전에 먼저 확인합니다. 지금 안전한지, 숨이 편한지, 근육이 내려앉아도 되는지, 심장이 조급할 이유가 없는지, 이 확인이 끝나야 비로소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눕자마자 쉬어야지라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몸속에서는 아직 긴장 유지가 켜져 있습니다. 마치 불은 껐는데 열은 계속 올라오는 것처럼요. 그래서 잠은 드는데 회복은 얕아집니다. 그리고 그 얕은 회복이 쌓이면 세월이 아니라 술이 부족이 당신의 몸을 늙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그래서 단순합니다. 누워서 숨 쉬는 방식 하나로 잠드는 시간이 회복으로 바뀔 수 있는가? 특히 당신이 침대에서 할 수 있는 단전호흡, 숨을 아래로 모으는 방식이 핵심입니다. 이걸 거창한 수련으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노년의 몸에게 중요한 건 강한 훈련이 아니라 부드러운 재설정입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누워서 단전 호흡을 할 때 가장 먼저 막히는 지점들, 그리고 그 막힘이 풀릴 때 몸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주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볼 겁니다. 숨의 리듬, 누운 자세의 작은 각도, 그리고 위쪽 긴장을 푸는 감각까지요. 당신이 오늘 밤부터 바로 침대 위에서 해볼 수 있도록 복잡한 동작이 아니라 몸이 납득하는 방식으로요. 조금 과학 이야기를 섞어볼게요. 당신의 몸이 잠들기 직전에 어떤 상태인지가 수면의 깊이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자율신경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교감신경이 높으면 몸은 계속 대비 모드에 있고 심박이 쉽게 올라가고 호흡이 얕아지고 근육이 쥐는 듯한 긴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교감 쪽으로 기울면 심장이 안정되고 호흡이 길어지며 몸은 회복을 허락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지 기분 문제가 아니라 신경계가 몸의 문을 열고 닫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여는 가장 빠른 손잡이 중 하나가 호흡입니다. 특히 들숨보다 날숨이 길어질 때 몸은 경보를 조금씩 낮추는 쪽으로 움직이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단전 호흡은 산소를 많이 넣는 기술이라기보다 몸이 회복 모드로 갈 수 있게 문턱을 낮추는 기술에 가깝습니다. 그럼 첫 번째 포인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이 침대에 누웠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 숨을 아래로 보내는 게 아닙니다. 먼저 숨이 아래로 내려갈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단전 호흡을 한다고 하면 아랫배를 밀어내거나 배에 힘을 줍니다. 그런데 그 순간 몸은 오히려 긴장합니다. 배가 단단해지면 횡격막이 부드럽게 움직이기 어렵고 숨은 가슴 위쪽에 머물기 쉬워집니다. 어깨가 들리고 목이 답답해지고 턱이 굳고 그러면 단전이라는 말은 오히려 더 멀어집니다. 그러니 오늘은 반대로 가봅시다. 당신은 숨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숨이 편해지게 해주세요. 누운 상태에서 가장 쉬운 시작은 이겁니다. 무릎을 살짝 세우거나 무릎 아래에 얇은 수건을 접어 받쳐보세요. 허리가 과하게 뜨지 않게, 허리가 버티지 않아도 되는 각도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한 손을 아랫배 위에 얹습니다. 손은 압력을 주는 도구가 아니라 당신의 주의를 아래로 끌어내리는 앵커입니다. 이제 들숨에서는 배를 부풀린다가 아니라 배가 조금 움직이도록 허용한다로 바꿔보세요. 날숨에서는 배를 집어넣는다가 아니라
배가 천천히 가라앉게 둔다로요. 이때 핵심은 날숨의 길이입니다. 들숨이 4라면 날숨은 6 혹은 7. 길게 내쉬는 동안 어깨가 내려가고 턱이 풀리고 가슴이 덜 조급해지는지 확인하세요. 변화가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노년의 몸은 큰 변화보다 작은 안정에 더 잘 반응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단전 호흡을 망치는 건 종종 배가 아니라 위쪽의 긴장입니다. 당신이 누워있는데도 이를 꽉 물고 있거나 혀가 입천장에 딱 붙어 있거나 턱이 앞으로 빠져 있다면 숨은 아래로 내려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턱과 목의 긴장은 흉곽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흉곽이 제한되면 횡격막의 부드러운 왕복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몸은 하나의 통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쪽이 막히면 아래쪽은 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단전을 만들기 전에 당신은 턱을 먼저 풀어야 합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입을 억지로 벌릴 필요도 없습니다. 이를 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아래턱을 아주 미세하게 놓아주는 느낌으로 두세요. 혀는 힘을 빼고 목젖 아래가 편해지는 방향으로 가볍게 풀립니다. 그리고 숨을 내쉴 때 턱이 함께 내려앉는 느낌을 허용해 보세요.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목과 가슴의 경보가 낮아져 숨이 내려갈 공간이 생깁니다. 과학적으로 말하면 긴장된 호흡 패턴은 보통 상부 흉식 호흡과 연결되기 쉬운데 이 패턴이 완화되면 호흡이 더 느리고 깊어지며 심박의 변동성 같은 회복 지표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점이 있습니다. 물론 당신이 오늘 당장 수치를 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확인할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숨을 길게 내쉴수록 몸이 덜 움츠러드는가? 그게 맞다면 방향은 맞습니다. 이제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건 잠들기 전에 단전이 따뜻해지는 느낌일 겁니다. 그런데 그 따뜻함은 뜨거운 찜질처럼 한 번에 오지 않습니다. 더 은근하게, 더 깊게 옵니다. 그 느낌을 만들려면 호흡의 방향뿐 아니라 호흡의 속도가 필요합니다. 노년의 몸이 회복 모드로 들어갈 때는 빠르고 큰 숨보다 작고 느린 숨이 더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큰 숨은 때때로 몸을 각성시키고 숨을 컨트롤한다는 느낌이 불안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작은 숨은 몸에게 말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지금은 싸울 필요가 없어. 그래서 당신에게 아주 실용적인 리듬을 하나 제안합니다. 누워서 7번만 반복해 보세요. 들숨은 코로 조용히, 날숨은 입술을 살짝 모아 길게, 마치 촛불을 꺼뜨리지 않고 흔들림만 줄이는 정도의 바람으로요. 날숨이 길어지는 동안 배는 천천히 내려가고 그 내려감이 단전을 조이는 게 아니라 단전을 가라앉히는 느낌이 되도록 둡니다. 이때 어떤 분들은 아랫배가 따뜻해진다기보다 먼저 손끝이 덜 차가워지거나 어깨가 덜 뭉치거나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변화를 느낍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회복은 종종 가장 바깥의 긴장부터 풀어내고 그 다음에 중심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점 하나. 당신이 이걸 하면서 잘하고 있는지 판단하려고 애쓰는 순간 호흡은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목표는 완벽한 호흡이 아니라 몸이 내려앉는 방향입니다. 숨은 그 방향을 돕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이렇게만 기억하면 됩니다. 길게 내쉰다. 배를 허용한다. 턱을 놓아준다. 이 셋이 함께 가면 단전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기는 것에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따라오면 당신의 머릿속에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나는 누우면 허리가 아픈데. 그럼 숨을 어디로 내려야 하지? 어떤 자세에서는 숨이 내려가다가도 어느 순간 가슴이 답답해지는데 왜 그렇지? 베개 높이나 무릎 각도가 정말 그렇게 중요해졌습니다. 그 질문이 나오는 순간 당신은 이미 핵심에 가까워졌습니다. 누워서 단전 호흡은 의지로 하는 기술이 아니라
자세가 숨의 길을 열어주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숨이 내려가려면 먼저 몸이 내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내려감에는 아주 작은 지지가 필요합니다. 얇은 수건 하나, 무릎의 각도 몇 도, 골반의 미세한 기울기 같은 것들이요. 이제 당신은 단전 호흡을 배로 숨쉬는 법으로만 보지 않게 될 겁니다. 침대 위에서 몸의 구조와 신경계가 함께 바뀌는 과정으로요. 그리고 그 과정이 잘 잡히면 당신이 잠드는 순간은 그냥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됩니다. 몸이 밤을 회복의 시간으로 다시 쓰기 시작하는 시작. 그 시작을 더 확실히 만들기 위해 다음 흐름에서는 누운 자세가 숨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어떤 지지가 있어야 숨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머무는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당신이 지금 이 이야기를 따라오고 있다는 건 이미 한 가지를 알아차렸다는 뜻입니다. 누워있는 시간은 그냥 멈춤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를 다시 정렬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 그런데 그 기회가 언제나 회복으로 이어지지는 않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당신이 누워도 몸은 종종 여전히 버티는 자세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버티는 자세에서는 숨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숨이 내려가지 않으면 단전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단전이 비어있으면 밤의 회복은 얕아지고 아침에 몸은 다시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다루겠습니다. 당신이 침대에 누웠을 때 왜 어떤 날은 숨이 아래로 내려가고 어떤 날은 올라가 버릴까요?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드는 게 무엇일까요? 정답은 기술이 아니라 지지입니다. 누워서 단전 호흡은 의지가 아니라 구조에서 시작됩니다. 숨은 똑똑합니다. 숨은 당신 몸이 허락하는 공간까지만 내려갑니다. 공간이 없으면 숨은 위로 떠오르고 당신은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먼저 당신이 누워있을 때 가장 흔히 생기는 첫 번째 방해 요소는 허리입니다. 허리가 바닥에서 떠있는 느낌이 강하면 당신의 몸은 무의식적으로 허리를 지탱하려고 근육을 씁니다. 그 순간 숨은 단전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배가 아니라 허리 쪽이 긴장으로 빡빡해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를 바닥에 붙여야 하나요? 라고 묻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붙이는 게 아니라 허리가 버티지 않아도 되는 상태입니다. 허리는 일부러 누르지 않아도 편안한 지지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아주 쉬운 실험 하나를 권합니다. 누운 상태에서 무릎 아래에 얇은 수건을 접어 넣어 보세요. 딱 한 장. 너무 두껍지 않게. 무릎이 아주 살짝 굽혀지면 골반이 긴장을 풀고 허리가 덜 버티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바로 느낍니다. 아, 숨이 내려가네. 그 감각이 정답입니다. 숨이 내려가는 건 배를 밀어내서가 아니라 허리가 내려앉았기 때문입니다. 단전은 배로 만드는 게 아니라 허리의 긴장이 풀리면서 저절로 생기는 자리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해 요소는 베개입니다. 베개가 너무 높으면 목이 앞으로 굽고 턱이 들리고 흉곽이 좁아집니다. 그러면 숨이 위로 떠오르기 쉬워집니다. 반대로 베개가 너무 낮으면 목 뒤가 긴장하고 어깨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찾아야 하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누웠을 때 턱이 살짝 당겨져도 숨이 편한가? 목이 받쳐진다는 느낌이 있는가? 베개는 푹신함이 아니라 호흡을 위한 각도를 결정합니다. 목이 편해야 가슴이 풀리고 가슴이 풀려야 숨이 내려갑니다. 당신이 단전 호흡을 연습하는데도 가슴이 답답하다면 먼저 숨을 탓하지 말고 베개를 의심해 보세요. 여기서 과학 이야기를 조금만 더 얹어 볼게요. 횡격막은 단순히 아래 위로 움직이는 막이 아니라 뒤쪽으로도 움직입니다. 그런데 목과 가슴이 긴장하면 그 뒤쪽 움직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숨은 앞쪽으로만 몰리고 배는 억지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배로 숨 쉬어야 하는데 잘 안 돼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배가 문제가 아니라 뒤쪽 호흡 공간이 막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릎 각도와 베개 높이를 조정하는 겁니다. 이건 편의가 아니라 호흡이 내려갈 통로를 여는 작업입니다. 이제 세 번째 방해 요소를 말해볼까요?
바로 어깨입니다. 누워 있는데도 어깨가 위로 말려 올라가 있거나 팔이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이 들면 가슴이 닫힙니다. 가슴이 닫히면 숨은 올라갑니다. 이때 아주 간단한 해결이 있습니다. 팔꿈치 아래에 작은 쿠션이나 접은 수건을 받쳐보세요. 팔이 바닥으로 내려앉으면 가슴이 펼쳐지고 목이 덜 긴장하고 숨이 아래로 내려갈 자리가 생깁니다. 사람들은 흔히 단전 호흡을 배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단전 호흡이 잘 되려면 가슴이 닫히지 않아야 합니다. 가슴이 닫힌 상태에서 배만 억지로 움직이면 배가 단단해지고 숨이 막히는 느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의 지지가 중요합니다. 노년의 몸은 작은 지지 하나에 반응이 큽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 당신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누워서 단전 호흡의 핵심은 숨을 아래로 내리자가 아니라 위쪽을 조용히 풀어주자입니다. 숨은 그 다음에 내려옵니다. 그러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숨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숨이 통제될 필요 없는 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누워서 단전 호흡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리듬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흔히 하는 실수부터 먼저 짚을게요. 당신은 아마 숨을 길게 내쉬면 좋아진다고 들었을 겁니다. 맞습니다. 다만 숨을 너무 길게 내쉬려고 하다가 몸이 불안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가슴이 답답하거나 불안감이 쉽게 올라오는 분들은 날숨을 억지로 늘리는 순간 몸이 숨이 부족하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필요한 건 무조건 긴 날숨이 아니라 편안한 날숨입니다. 길이보다 질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이렇게 하세요. 들숨은 짧아도 됩니다. 코로 조용히 들어오게 두세요. 그리고 날숨은 입으로 아주 얇게 내보냅니다. 마치 소리를 내지 않으려는 사람처럼요. 그 얇은 날숨이 5초쯤만 이어져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그때 턱이 풀리는지, 어깨가 내려가는지, 배가 단단해지지 않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맞으면 당신은 이미 회복 모드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당신의 숨이 배 앞쪽으로만 내려가면 단전은 금방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진짜 안정은 배 앞쪽 더하기 허리 뒤쪽 이 함께 숨을 받는 순간부터 생깁니다. 당신이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부풀 뿐 아니라 허리 뒤쪽도 아주 미세하게 넓어진다는 느낌을 가져보세요. 물론 실제로 크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감각의 방향입니다. 허리 뒤가 넓어지는 상상을 하면 몸은 앞쪽으로만 긴장을 몰아주지 않고 호흡의 공간을 넓히기 시작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처음으로 숨이 뱃속으로 떨어지는 느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잠이 더 쉽게 옵니다. 잠이 쉽게 오는 건 정신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몸이 드디어 안전해졌다는 증거입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이런 느리고 부드러운 호흡은 자율신경의 균형을 부교감 쪽으로 이동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심박의 불필요한 상승을 줄이며 근육 긴장을 완화해 수면으로 넘어가는 문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걸 숫자로 확인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기준은 단순합니다. 누운 몸이 버티는 느낌에서 내려앉는 느낌으로 바뀌는가? 그게 바뀌면 숨은 이미 단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현실적인 문제가 등장합니다. 당신이 누워서 숨을 내리다가 어느 순간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당신은 실패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몸이 돌아오는 겁니다. 오래된 습관은 쉽게 놓이지 않습니다. 숨이 위로 올라오는 순간은 몸이 다시 경계를 세우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신이 해야 할 건 숨을 억지로 내리는 게 아니라 지지를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무릎 아래 수건이 너무 얇지는 않은지, 베개가 목을 밀어 올리지는 않는지, 팔이 떠 있지는 않은지, 자세가 다시 버티는 모양으로 바뀌지 않았는지, 숨이 올라오면 당신은 몸을 탓하지 말고 구조를 다시 만져야 합니다. 누워서 단전 호흡은 마음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몸의 설계도를 조정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해야 하느냐? 많은 분들이 잠들기 전 30분을 목표로 잡다가 포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을 줄입니다. 당신이 오늘부터 할 건 단 7번입니다. 누워서 7번. 편안하게 내쉬는 숨. 그리고 그 7번이 자연스럽게 잠으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 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젊어짐은 강도가 아니라 지속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마 이제 이런 마음이 올라올 겁니다. 그런데 나는 누워서 숨을 하면 중간에 생각이 너무 많아져. 혹은 숨을 의식하는 순간 오히려 잠이 달아나.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흐름이 필요합니다. 누워서 단전 호흡이 잘 되려면 몸의 지지뿐 아니라 생각이 숨을 방해하지 않게 하는 방식이 있어야 합니다. 숨을 집중의 대상이 아니라 잠으로 넘어가는 다리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다리를 만들 때 어떤 말과 어떤 감각을 붙이면 좋을지, 그리고 왜 그게 실제로 신경계를 더 빨리 안정시키는지, 그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합니다. 당신이 잠을 노력으로 만들지 않도록, 오히려 잠이 당신을 끌고 가도록요. 당신이 여기까지 왔다면 이미 몸이 하나를 배웠다는 뜻입니다. 누워있는 자세를 조금만 바꾸어도 숨의 방향이 달라지고, 숨의 방향이 달라지면 몸의 태도가 바뀐다는 것. 그런데 이상하죠. 자세도 맞췄고 숨도 어느 정도 내려가는 것 같은데 막상 잠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생각이 많아지거나 가슴이 다시 답답해지거나 숨이 위로 떠오르는 경험을 했을 겁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나는 원래 누워서 호흡하면 더 깨어나. 숨을 신경 쓰면 잠이 달아나. 그렇게 말하면서요. 하지만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우리가 다루게 될 건 자세나 호흡의 형태가 아니라 호흡이 생각과 만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누워서 단전 호흡이 진짜로 작동하는 순간은 숨이 몸을 설득하고 생각이 그 설득에 끼어들지 않을 때입니다. 다시 말해, 숨을 집중의 대상으로 만들면 잠은 멀어지고, 숨을 지나가는 리듬으로 두면 잠은 가까워집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호흡법도 밤에는 방해물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아주 솔직한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당신이 누워서 숨을 의식하는 순간 머릿속에서는 이런 말들이 오갑니다. 지금 잘 하고 있나? 숨이 너무 얕은 거 아니야? 배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데. 이 질문들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질문들이 계속되는 동안 몸은 다시 관리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관리받는 몸은 쉬지 않습니다. 쉬지 않는 몸에서는 단전이 안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2단계에서 필요한 건 더 정확한 호흡이 아니라 호흡을 놔두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파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누워서 단전 호흡을 할 때 당신은 숨을 조절하지 않는다. 대신 숨이 흘러가도록 방해하지 않는다. 이 말을 실제로 몸에 적용해 볼까요? 당신이 누워있고 무릎 아래 수건도 있고 베개와 팔찌지도 어느 정도 맞춰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제 숨을 들이마시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숨이 들어오게 두세요. 코로 들어와도 되고 입으로 조금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들숨에 당신의 의지가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들숨이 들어왔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은 하나뿐입니다. 내쉴 때만 조금 신경 써주는 것. 그것도 길게가 아니라 조용하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게 내쉬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필요한 건 조용한 날숨입니다. 소리를 줄이고 힘을 빼고 마치 숨이 스스로 사라지는 것처럼 두는 날숨. 이 날숨은 몸에게 아주 분명한 신호를 줍니다. 지금은 반응하지 않아도 돼. 이 신호가 반복되면 자율신경은 천천히 각성 쪽에서 회복 쪽으로 이동합니다. 심박은 안정되고 근육의 미세한 긴장은 풀리며 생각의 속도도 함께 느려집니다. 이게 바로
잠으로 넘어가는 실제 경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럼 단전은 언제 느껴지나요? 답은 조금 의외일 수 있습니다. 단전은 느끼려고 할 때보다 잊고 있을 때 더 잘 나타납니다. 숨을 내쉬다 보면 어느 순간 배 아래쪽이 단단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게가 실리는 느낌이 옵니다. 따뜻함이 아니라 안정감에 가깝습니다. 마치 몸의 중심이 아래로 내려앉는 느낌.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게 단전이구나. 이 감각은 짜릿하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놓칩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야말로 회복의 신호입니다. 몸이 더 이상 과장된 반응을 하지 않는 상태. 그게 진짜 안정입니다. 과학적인 이야기를 조금만 덧붙여 볼게요. 우리가 잠들기 직전에 호흡이 느려지고 날숨이 길어질 때 미주신경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관점이 있습니다. 미주신경은 심박, 소화, 근육이완, 염증 반응 조절과 관련된 중요한 경로입니다. 이 신경이 조용히 활성화될수록 몸은 회복이 허용된 상태로 들어가기 쉬워집니다. 중요한 건 이 과정이 의식적 노력으로 강요되면 오히려 방해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누워서 단전 호흡은 훈련이 아니라 환경 조성에 가깝습니다. 당신은 조건만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몸이 하도록 두는 겁니다. 이제 생각이 다시 올라올 때를 이야기해 봅시다. 숨을 몇 번 내쉬다 보면 문득 내일 할 일이나 오래된 기억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몸이 긴장을 풀기 시작하면 그동안 억눌렸던 생각이 잠깐 떠오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생각이 아니라 생각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생각을 쫓아가면 잠은 멀어지고 생각을 밀어내면 몸은 다시 긴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다시 숨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몸의 무게로 돌아옵니다. 배의 움직임이 아니라 몸이 침대에 닿아 있는 감각, 등, 엉덩이, 종아리, 발 뒤꿈치가 바닥에 닿아 있는 느낌을 조용히 느껴보세요. 이건 명상이 아닙니다. 집중도 아닙니다. 단지 지금 몸이 지지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 확인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신경계를 안정시킵니다. 왜냐하면 뇌는 지지받고 있다는 신호를 위험이 없다는 정보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숨은 저절로 길어집니다. 당신이 숨을 다시 조절하지 않아도 날숨은 조금 더 느려지고 들숨은 더 얕아질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신은 뭔가를 하고 있다기보다 그냥 넘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단전 호흡이 수면으로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호흡이 목표가 아니라 잠으로 가는 다리가 되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누워서 단전 호흡을 하면 반드시 배가 크게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특히 노년의 몸에서는 배의 움직임이 아주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게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몸이 더 경제적으로 숨을 쓰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숨이 작아졌는데 편안하다면 그건 깊어졌다는 뜻입니다. 깊이는 크기가 아니라 불필요한 긴장이 빠졌느냐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의 감각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누워서 숨을 몇 번 내쉰 뒤 몸이 하려는 느낌에서 되는 느낌으로 바뀌는가? 숨을 조절하는 내가 사라지고 숨이 알아서 이어지는 순간이 오는가? 그 순간이 오면 단전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잠들기 직전에 가장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이 호흡은 낮에 연습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밤에 몸이 스스로 내려가려는 시간에 가장 잘 작동합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묻고 싶을 겁니다. 이 상태를 어떻게 유지하죠? 잠들기 직전까지 숨을 신경 써야 하나요? 아니요. 유지하려고 하면 깨집니다. 우리가 다음 흐름에서 다룰 건 이 호흡을 의식에서 놓아도
계속 작동하게 만드는 조건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잠들어도 몸이 이 리듬을 이어가게 하는 방법. 단전 호흡이 깨어있는 기술이 아니라 잠든 상태의 배경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걸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잘 자야지라고 애쓰지 않게 될 겁니다. 잠은 노력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침에 몸으로 나타납니다. 그 이야기를 다음 흐름에서 이어가게 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한 걸음씩 따라왔다면 이제 마지막 문턱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누워서 단전 호흡이 잠들기 전의 기술로 끝나는지, 아니면 잠든 뒤에도 몸이 스스로 회복하게 만드는 배경이 되는지.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또 하나의 실수를 합니다. 호흡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 그런데 유지하려는 순간 당신은 다시 깨어납니다. 몸은 다시 관리 모드로 들어가고 회복은 멀어집니다. 그러니 마지막 파트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당신이 잠들어도 몸이 그 리듬을 계속하도록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 다시 말해, 호흡을 붙잡지 않고도 호흡이 남는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마 이런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잠들기 직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지금 숨을 제대로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스치고 그 순간부터 잠이 달아나는 경험, 혹은 반대로 호흡을 놓아버리면 다시 가슴이 답답해질까봐 불안한 경험. 이 두 가지는 모두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몸이 아직 완전히 안전하다는 확신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기술을 더 늘리는 게 아니라 안전 신호를 더 분명하게 만드는 겁니다. 안전 신호가 분명해지면 호흡은 스스로 단전으로 내려앉고 당신은 그걸 의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잠든 뒤에도 리듬이 남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밤을 자극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자극들이 수면의 질을 흔들어 놓는 걸 당신도 알죠. 떼외 소리, 핸드폰 화면, 잠들기 직전의 과식, 차가운 음료, 혹은 침대 위에서 계속 이어지는 걱정. 이걸 도덕적으로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몸의 언어로 보면 분명합니다. 자극이 많은 상태에서는 교감신경이 쉽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교감신경이 내려가지 않으면 호흡은 다시 위로 뜨고 단전은 비어집니다. 단전이 비어 있으면 수면의 회복은 얕아집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루틴이 아니라 아주 작은 전환 스위치입니다. 잠드는 순간을 하루의 연장에서 회복의 시간으로 바꾸는 스위치. 그 스위치는 단전 호흡 그 자체가 아니라 단전 호흡이 잘 되도록 돕는 마지막 3분의 조건입니다. 당신이 침대에 누웠다면 먼저 눈을 억지로 감지 마세요. 눈을 감는 순간 사람은 종종 빨리 잠들어야 한다는 조급함을 얻습니다. 조급함은 몸을 깨웁니다. 대신 시선을 부드럽게 흐리게 두고 눈꺼풀이 스스로 무거워지도록 기다려보세요. 이 기다림이 호흡을 바꿉니다. 눈이 억지로 닫히면 숨이 위로 올라가고 눈이 자연스럽게 닫히면 숨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노년의 수면에서는 이런 미세함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 다음 당신이 해야 할 건 숨을 늘리는 게 아니라 숨을 줄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숨을 깊게 쉬라고 했는데 왜 줄이냐고요? 깊이라는 단어가 오해를 만들었습니다. 깊은 숨은 크고 많은 숨이 아니라 불필요한 힘이 빠진 숨입니다. 힘이 빠지면 숨은 자연스럽게 작아집니다. 작아지는데 편안하면 그게 진짜 깊이입니다. 특히 잠들기 직전에는 숨이 조용해지고 들숨과 날숨이 모두 얇아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숨을 크게 만들지 않고 단지 날숨을 조용히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입술을 살짝 모아 소리 없이 얇게 내쉬는 방식. 이 방식은 몸에게 긴장할 필요 없다는 신호를 주기 쉽습니다. 그리고 내쉬고 난 뒤에 짧은 공백. 그 공백을 억지로 채우지 마세요. 그 공백이 바로 회복의 문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공백이 불안해서 다시 급하게 들이마십니다. 하지만 공백을 부드럽게 허용하면 몸은 그 순간을 안전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안전으로 인식하면 들숨은 스스로 들어옵니다. 당신이 끌어오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호흡을 붙잡지 않아도 호흡이 남는 상태의 핵심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긴 날숨과 조용한 호흡은 미주신경과 관련된 부교감 활성에 유리할 수 있고, 심박이 안정되며 근육 긴장이 완만해지는 방향으로 몸을 이끌 수 있습니다. 또한 수면 직전 호흡이 과하게 커지면 오히려 각성을 촉진할 수 있는데, 이는 뇌가 뭔가 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흡을 훈련으로 만들지 않고 수면의 배경음처럼 만들려고 합니다. 들리되 신경 쓰이지 않는 것처럼요. 이제 단전이 잠든 뒤에도 남도록 하는 두 번째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몸의 무게가 아래로 내려가 있는가입니다. 당신이 단전 호흡을 한다고 해도 어깨가 떠 있고 허리가 버티고 있으면 리듬은 쉽게 끊깁니다. 그래서 마지막 점검은 감각 하나로 충분합니다. 내 몸이 침대에 더 맡겨졌는가? 맡겨졌다면 당신은 이미 성공한 겁니다. 맡겨지지 않았다면 숨을 바꾸려 하지 말고 지지를 바꾸세요. 무릎 아래 수건을 다시 조정하고 팔꿈치 아래 지지를 넣고 베개를 아주 조금만 낮추거나 옆으로 돌려 목이 편해지게 해보세요. 숨은 그 다음에 내려옵니다. 이 순서를 거꾸로 하면 당신은 다시 노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전 호흡을 잠든 뒤에도 남게 하는 세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이건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바로 체온의 흐름입니다. 사람은 잠들면서 중심 체온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그런데 손발이 너무 차갑거나 다리가 냉기에 노출되어 있으면 몸은 열을 지키기 위해 혈관을 수축시키고 그 수축이 다시 교감신경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면이 얕아지고 새벽에 깨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당신이 단전 호흡을 잘하고 싶다면 거창한 보약보다 먼저 발의 출입문을 닫아야 합니다. 양말을 꼭 신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 몸이 불편하지 않은 방식으로 발과 오금이 차지 않게 해주는 것. 얇은 덮개 하나, 이불의 끝을 발에 살짝 더 올리는 것, 다리 아래쪽이 냉기에서 보호되는 느낌을 만드는 것. 이 작은 차이가 새벽의 몸을 바꿉니다. 새벽이 바뀌면 아침이 바뀝니다. 자, 이제 여기서 당신이 정말 듣고 싶어 할 이야기를 해볼게요. 누워서 단전 호흡을 꾸준히 하면 몸은 어떻게 달라지느냐? 많은 사람들은 통증이 사라지나요를 먼저 묻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변화는 종종 통증의 유무보다 통증의 성질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날카롭던 통증이 둔해지고 차갑던 통증이 덜 차가워지고 아침에 뻣뻣함이 조금 줄어드는 식으로요. 또 하나의 변화는 잠이 깨는 방식입니다. 자주 깨더라도 다시 잠들기가 쉬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당신이 의지가 강해져서가 아니라 몸이 회복 모드로 돌아오는 길을 다시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당신이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가 바뀐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잠을 자는 것도 노력이고 아침을 맞는 것도 노력이고 하루를 버티는 것도 노력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전 호흡이 자리를 잡으면 당신은 밤을 빼앗기는 시간이 아니라 돌려받는 시간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젊어짐의 본질입니다. 피부가 탱탱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회복의 흐름이 다시 생기는 이야기. 흐름이 생기면 당신의 몸은 다시 움직이기 쉬워지고, 움직이기 쉬워지면 혈류가 살아나고, 혈류가 살아나면 몸은 더 따뜻해집니다. 따뜻해지면 다시 잠이 깊어집니다. 이 선순환이 만들어지면 노화는 멈추지 않더라도 속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아주 작은 요청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한 번만 확인해 보세요. 내 숨이 가슴에 있나? 배 아래에 있나? 그걸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조건만 바꿔보세요. 무릎 각도, 목의 지지, 팔의 안정, 발의 따뜻함.
조건이 바뀌면 숨은 움직입니다. 숨이 움직이면 잠이 바뀝니다. 잠이 바뀌면 아침이 바뀝니다. 그리고 아침이 바뀌면 당신은 다시 삶의 속도를 당신 쪽으로 끌어올 수 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당신은 침대에 누우면 어디가 가장 먼저 불편해지나요? 가슴이 답답한가요? 허리가 버티나요? 다리가 차가운가요? 아니면 생각이 멈추지 않나요? 당신의 답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힌트가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신비한 지식을 구독해주세요. 우리는 당신의 밤을 조금 더 조용하고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회복적인 시간으로 바꾸는 이야기를 계속 나눌 겁니다. 당신은 늦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회복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오래 숨이 위에 묶여 있었을 뿐입니다. 신비한 지식이었습니다.